오늘 엔비디아의 주가는 6.2% 하락한 140.14달러를 기록해서 하루 하락폭으로는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반적인 증시의 하락을 주도했는데요. 젠슨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 IT 전시회 CES 2025에서 연설을 하고 신기술을 선보이며 장기적인 전망을 제시했지만 단기적으로는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상승 모멘텀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대감보다 실망감이 더 컸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엔비디아는 이번 행사에서 로보틱스 기술을 가속할 수 있는 코스모스 플랫폼과 자율주행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젠슨 왕은 전날 열린 CES 무대에서 새 제품 라인업을 발표하며 AI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엔비디아는 10억 개의 휴머노이드 로봇, 1000만 개의 자동화 공장, 15억 대의 자율주행차와 트럭을 중심으로 한 미래 기술 세계에서 자사 제품이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젠슨 왕은 세계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인 도요타가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AI 제품 고객이 되었다며 도요타가 엔비디아의 드라이브 칩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엔비디아는 로봇의 지능을 높이고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엔비디아 코스모스를 개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아울러 중앙처리 장치인 CPU와 그래픽 반도체 GPU를 결합한 그레이스 블랙웰 슈퍼칩을 대만의 미디어텍과 협력해서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인 게임 유저들과 영상 편집자들이 기다렸던 엔비디아의 차세대 그래픽카드 플래그십 모델인 RTX 5090은 이달 말에 1999달러, 약 우리 돈으로 290만원 정도에 출시될 예정인데요. 아마 국내에서 일명 용산 프리미엄이라는 가격이 붙으면 50만원은 더 높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약간 낮은 RTX 5070은 549달러, 약 우리 돈으로 72만원에 판매된다는데 이건 역시 100만원 가깝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전 세대 최고 모델인 RTX 4090보다 뛰어난 성능을 제공할 것이라고 엔비디아는 밝혔습니다. RTX 5090은 2월 달에 곧 나올 예정입니다. 벤치마크의 코디에크리 분석가는 황희 예상대로 AI 산업의 현황과 방향에 대해 광범위한 강의를 제공했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여러 가지를 발표했다며 하지만 많은 투자자는 블랙웰과 차세대 그래픽 처리 장치 GPU 플랫폼 루빈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진행 사항을 기대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설명에는 다소 심심했다며 내년 출시가 예정된 엔비디아의 루빈 아키텍처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해서 실망감이 오히려 더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투자 전문 매체 베론스는 황 CEO가 가장 수익성이 높은 사업인 인공지능 AI 칩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비교적 적게 언급했다면서 시장이 주목하는 블랙웰 AI 프로세서가 본격적으로 양산되고 있다는 사실만 언급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시장 분위기는 완전히 좋았는데요. 증권사들의 목표가 상향도 잇달기도 했습니다. 스티펠, 웨드부시, 트루이스트 증권 등은 엔비디아의 매수 등급을 재차 확인하며 목표가를 잇따라 상향했는데요. 특히 트루이스트 증권의 분석가 윌리엄 스타인은 투자 메모에서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 컴퓨팅에서 자율주행 차량, 로봇 공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점점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며 매수 등급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결정적인 한방이 없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소문의 사고, 뉴스에 팔라는 월가의 경언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엔비디아는 오늘 6% 이상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엔비디아 주가는 지난 1년 동안 무려 3배 이상이나 상승했습니다. 다음 서학개미가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는 테슬라와 팔란티어에 대해서 미국 증권가에서는 잇따라 경고음이 나오고 있는데요.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은 신뢰하지만 주가가 단기에 너무 빨리 올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미국 증시에서는 테슬라는 4.06% 하락했고 팔란티어는 7.81% 폭락했는데요. 이 두 종목은 국내 투자자들이 최근 한 달 사이에 각각 8억 4,200만 달러, 4억 200만 달러가량을 사들이면서 엔비디아를 넘어서 순매수 1, 2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존 머피 연구원은 테슬라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낮췄습니다. 지난해 4월 테슬라 목표 주가를 올린 이후 테슬라의 주가 상승 여력이 대부분 소진됐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는 테슬라 주가의 핵심인 자동차와 로보택시, 인간형 로봇인 옵티머스, 에너지 생산 및 저장 분야에서 장기적인 잠재력이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중국 전기차와의 경쟁, 미국의 규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전기차 수요 약세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테슬라 목표 주가는 종전 400달러에서 490달러로 올리며 장기적으로는 상승 여력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전기차의 전환 흐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테슬라가 원가 정감 능력, 완전 자율주행 같은 소프트웨어 경쟁 등을 토대로 전 세계 자동차 시장 점유율을 5%까지 끌어올려서 10대 자동차 제조회사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는 올해 상반기 테슬라가 저가형 모델을 출시하고 올해 말에는 또 다른 모델을 새로 출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테슬라에 이어서 서학개미들이 두 번째로 많이 사들이고 있는 팔란티어에 대해서도 경고음이 월가에서 나왔는데요. 전날 모건 스탠리는 팔란티어에 대한 커버리지를 재개한다면서 목표 주가는 60달러, 투자 의견은 비중 축소를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커버리지를 중단할 때와 같은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인데요. 모건 스탠리가 제시한 목표 주가는 지난해 종가 대비 20%, 52주 최고가인 84.8달러보다는 30%나 낮은 것입니다. 산지트싱 모건 스탠리 연구원은 2024년에 팔란티어 주가가 340%나 상승한 것에 대해서 거의 전적으로 멀티플 확장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팔란티어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몇 안 되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며 정책적인 수혜를 기대하면서도 추정치 수정에 대한 가시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팔란티어 주가가 내재 가치보다 너무 앞서 있어서 투자 의견을 상향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오늘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약 1,500만 달러 규모의 팔란티어 주식 19만 7천 주를 매각했다는 소식도 팔란티어 주가의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또한 월가에서는 전체적인 시간 비관론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수적 전망을 고수해온 스티펠의 베니베니스터 수석 전략가는 S&P 500 지수가 올해 상반기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하반기 5천성 중반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미국의 GDP 성장률이 연간 2.5%를 달성하더라도 하반기에 1.5%로 성장 둔화가 두드러지고 기업들의 이익 창출 여력과 투자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또한 현재 시장이 극단적인 밸류에이션을 적용받고 있는 상태에서 1929년 또는 2000년대 인터넷 거품과 같은 상황이 재현될 위험이 있다는 경고도 함께 내놨습니다. 린제이 피크자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은 고착화한 인플레이션으로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면서 주요 자산 가격을 밀어낼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연초에 대형 기술 기업의 주가 관련해서 가치 투자의 거장인 오크트리 캐피탈의 하워드 막스도 거품에 대한 우려를 내놨습니다. 하워드 막스 회장은 파이낸셜 타임스 기고를 통해서 1990년대 후반 거품 속에서 급등한 닷컴 버블 기업들은 대부분 가치가 모두 사라졌다며 새로운 것에 대한 지나친 낙관은 가격 책정의 오류로 이어진다고도 경고했습니다. 또 하워드 막스는 오늘날 S&P 500을 선도하는 기업은 여러 면에서 과거의 최고 기업보다도 훨씬 뛰어나고 엄청난 기술력 진보를 자랑하지만 하이테크 분야에서는 지속성을 쉽게 달성하기 어렵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S&P 500이 2년 연속 20% 이상의 수익률을 올리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라며 지난해부터 이어진 낙관론에 대한 경계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 이어집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성공투자 파이팅!